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맨날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가끔 가다가는 뭐 요리를 하면서 그냥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틀어놓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러닝할 때, 길을 걸을 때 음악 외에도 유튜브 공부되는 것들을 많이 듣곤 하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좀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책들 중에서 단락단락 그때그때에 맞는 것들을 좀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오늘 처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그 단락은 9단락인데 넘어야 할 벽. 그리고 첫 번째가 넘지 못할 큰 벽을 만났을 때. 네. 그 단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큰 벽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그 순간과 넘지 못할 큰 벽을 만났을 때는 동일한 시점이다. 늘 이게 말이 돼? 이걸 어떻게 해? 미친 거 아닌가? 이런 걸 지시하다니. 보통 이런 업무를 받았을 때 크게 한번 성장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업무를 할 때는 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었지만 잘 해냈어. 이번 업무도 무사히 잘 마쳤군.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사장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업무를 시킬까? 무조건 시키면 다야? 내가 이걸 할 줄 알았으면 여기 있겠어? 하고 속으로 100번, 1000번 욕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몸은 어떻게 해서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다. 특히 젊었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다. 그 젊은 몸이 겉만 20대고 몸 나이는 40대, 50대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몸을 혹사시키며 일해도 다음날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몸도 흔들어댈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있었다. 죽을 것 같아도 다음날 거뜬히와 간신히 그 어느 사이에서 몸을 일으키고 밖으로 나가면 또 괜찮았다. 고난의 행군 이야기는 다른 장에서 해보고 이번 장에서는 넘지 못할 큰 벽을 때려 눕히고 그 벽을 다리 삼아 건너편으로 개선장구처럼 걸어가서 가로 열고 게임으로 치면 어려운 전설 스테이지에서 수없이 패하고 간신히 이겨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그런 느낌. 진짜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인가? 내가 이걸 해내다니. 이 공을 나한테 돌려야 하나? 아니면 이걸 시킨 사장님께 돌려야 하나? 살짝 헷갈렸던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 전 회사에서 그저 내가 맡은 업무를 꽤 잘하고 있을 때 받지 말았어야 했던 사장님의 관심을 받게 됐다.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눈에 띄었던 것인지 어쨌든 나를 택하신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완구 역사와 자신이 밟아온 회사가 온 길,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디테일한 교육을 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지라 내가 관련된 분야든 아니든 간에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그 시간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 교육이 있은 후 내가 보인 반응이 싫지 않으셨는지, 내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셨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다. 우리 회사는 당시에도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했다. 완구 쪽 카테고리에서 오프라인 판매만을 하시는 분들이 나 중간 벤더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그리 없었지만 사장님은 일찍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페이지의 중요성을 아시고 더 그리고 다르게 말도 안 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물론 나도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 일이 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능력치와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사장님은 애플 아이폰 광고 페이지를 보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 할만한. 그런 말은 이럴 때 쓰나? 아니, 지금은 말하고도 남겠지만 그때는 난 사장님과 갭 차이가 많이 났던 그냥 그런 과장 나부르기였다. 네, 정도 할 수 있는. 아이폰 광고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단한 미대,
마케팅 대학, 혹은 유학자들이 입사한 대형 광고사들이 경쟁을 해서 따낸 광고 아닐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만든 광고와 같은 수준으로 중소기업, 그것도 작은, 정말 작은 회사의 웹디자이너와 디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역사학부를 졸업한 최모 씨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확신했다. 지금도 그렇긴 하다. 영업부였던 나는 웹디자이너 한 명과 팀이 되어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한다. 촬영부터 기획, 제작까지. 놀이방 매트. 그것도 당시에는 뽀로로 왕국이라 뽀로로와 친구들이 가득한, 컬러도 온갖 색상이 다 들어간 알록달록한 캐릭터 놀이방 매트가 대인기였다. 아니, 다른 것은 아예 팔리지가 않았다. 다른 매트는 나뭇결 모양의 매트였고, 그런 것들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 마루에 깔리는 용도로 잘 팔리긴 했다. 사장님이 만들어 오신 매트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커다란 둘리 한 마리가 꽉 차 있는 앞은 연두색 둘리고 뒷면은 오렌지색 둘리에 단색 컬러 매트였다. 사람의 사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한 번에 번뜩이지 않는다. 아마 지금 그 매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본다면 모두 둘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엔 안 그랬다. 1980년대 후반 뜨겁게 패션계를 강타했던 허리까지 오는 하이웨스트 돌청 스노우진 청바지가 바로 몇 년 뒤 그렇게 홀대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 바로 그런 디자인의 매트였다. 우리 눈은 트렌드에 그렇게 익어간다. 바로 욕이 나왔다. 장난하나? 이걸 어떻게 팔라고? 최선을 다해 상세 페이지를 작업했다. 계속 다시 하라고 하셨다.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려면 그냥 해도 며칠이 걸리지만 거기에 매번 다른 마케팅 요소를 넣어야 한다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생각하고 기획하고 다시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그 당시 그 작업을 맡았던 디자이너와 나는 점점 몰골이 피폐해져 갔다. 머릿속은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미쳐버린 사장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면 물러서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포기하실 거라는 나의 생각은 절대로 맞지 않았다. 끝이 안 났다. 더 생각해봐. 이게 정답이야? 이게 최선이야? 가끔 전보다는 좋아졌네. 하지만 아직 아니야. 다시 더 해봐. 아직 아니야. 으악! 이 작품을 끝으로 퇴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오기가 생겼다. 여기서 퇴사하면 안 돼. 퇴사할 거야. 난 저 인간이랑 같이 못해. 근데 이건 내가 해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퇴사하는 거야. 제일 잘 팔리는 상품에 들어간 후기를 열었다. 분명히 불만은 가질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에 답이 있을 거야. 한 명은 있겠지. 별 5개 너무 좋아요. 2개, 3개 사고 친척집에 깔고 시댁에도 깔았어요. 최고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요. 하는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틈 속에는 그 틈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단 한 개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후기를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 좋은 이유는 다 알겠다고. 몇 개나 읽었을까? 몇백 개였는지 몇천 개였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읽으면서 옆에 엑셀 페이지를 열어놓고 좋은 이유를 사유별로 분류했다.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는지, 왜 사는지, 몇 개나 사는지, 이왕 보는 거 다음 상품 개발을 위해 고객의 니즈를 차례대로 열거해 나가고 분류했다. 그러다가 유레카. 아, 이럴 때 유레카를 쓰는구나. 하나 나왔다. 엄마의 후기. 아이 장난감이나 블럭이 놀이방 매트 위에 있는데 구분이 안 돼서 밟아서 다쳤다. 정말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후기들이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었다. 계속 보다 보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다는 후기들이 꽤 많았다. 그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나에겐 충분했다. 논문을 찾았다. 컬러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을 거야. 뒤지다 보니 홍대 미대색 구세주 귀인님의 논문을 찾았다. 진한 원색보다 파스텔 톤의 컬러가 유아기에 더 좋다는 사실. 어떻게 더 좋은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난다. 어쨌든 그래프가 있었고 파스텔 톤이 유아에게 더 좋아서 유럽에서는 유아 제품에 파스텔 톤을 더 많이 쓴다는 논문이었다. 우리 제품에게 매우 유리한
안 좋은 후기와 논문 한 단락. 바로 우리 매트와 가장 인기 있는 매트와 비슷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매트 위에 장난감을 마구 뿌려놓은 사진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그리고 그 위에서 책을 보는 아기까지 3장의 사진, 그리고 논문, 그래프 사진과 출처를 상세 페이지에 담았다. 주제는 편안함, 안락함,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되는 아이의 공간이었다. 누가 봐도 복잡하고 정신없는 매트 위에서 같은 컬러의 블록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사진. 그 위에서 책을 보는 아이는 시각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산만해 보였다. 반면 우리가 판매하는 둘리 몸체 외에 거의 아무 무늬가 없는 파스텔톤의 잔잔하고 따스한 매트 위의 아이는 사랑스러웠고, 책을 보는 사진도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랬으리라. 그리고 그 위에서 고온이 잠든 아기도 사랑스러웠다. 이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매트 판매율이 올라가고 사장님은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서가 아니라 매출을 보고서야 작업 중단을 지시하셨다. 물론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됐던 그 매트를 판매한 후 의기양양해져 퇴사하려는 마음은 싹 사라졌다. 대신 내 마음속에는 해답을 찾는 노하우와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공 노하우가 자리 잡았다. 이것이 첫 번째 내 성공 노하우며, 나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큰 벽을 무너뜨린 후 나에겐 웬만해서 어려운 일 앞에서 바로 좌절하지 않는 매우 좋은 습관이 생겼다. 실제로도 그 이후에 많은 고난을 그렇게 하나씩 헤쳐나갔다. 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